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공직생활 2탄 이주사TV의 이주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45세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지 그 이유와 이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는 안정적이다, 철밥통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다 등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생각을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주변에 공무원이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 전경을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앞줄의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재증명을 뗀다고 모여있고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어때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업무상 통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옆에 동료 직원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참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저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지치고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고 공무원이 돼볼까? 라고 잠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연령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접었지만요. 그러던 중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2달 정도 필리핀에 어학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마치고 연수원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문득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이 어떤 건데? 라고 물었지요. 있잖아. 그냥 부근하고 누구누구 엄마 같은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 아들은 그렇게 툭 던졌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아들이 했던 얘기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특별한 엄마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겨주고 그리고 간식을 챙겨두기도 하고 학교에서 상장을 타오면은 칭찬해주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런 엄마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고 들어오면 약을 발라주면서 괜찮냐고 물어주는 엄마.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엄마를 원했던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때 마침 공무원 시험에 연령 제한 폐지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12년 하반기였는데 2009년에 이미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반대도 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사실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때로는 안다는 것이 두려움을 양산하기도 하고 무지가 용감함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익숙한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중년의 나이에 말이죠.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 1세가 되는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쓰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별로 서열을 가르는 문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사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빠르냐 아니냐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에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독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내가 네 나이 때였으면 등등등
나이에 관한 말들도 많지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25살을 반 50이라고 부르면서 꺾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5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50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안타깝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승자는 혼자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이제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세계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베라 왕은 나이 40이 넘어서야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머라이어 캐리, 제니퍼 로페즈, 빅토리아 베컴, 샤론 스톤 등의 웨딩드레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했었고 패션 잡지의 에디터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베라 왕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웨딩드레스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를 돌아다녀도 자신이 원했던 취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심취에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유명 스타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 늦은 나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만성형에게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삶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통 나이가 들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대기만성형 성공자들을 보면 여전히 창의적입니다. 그 전에 여러 다양한 임상 실험을 몸소 거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뿐입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루빨리 되기를 열망했던 황금의 시절, 청춘이지만 실상 청년들은 막상 던져준 이 시간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상상으로만 기대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빛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나태를 오가며 황금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반면 중년의 기성세대들은 어떨까요? 돌려준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눈을 반짝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청춘입니다. 열정이 곧 청춘입니다. 열정에다가 축적된 경험까지 있으니 천하무적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접는 것이 아니라 꿈을 접는 순간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아직도 완성 중입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에 도전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반대를 합니다. 사실 자신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므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험과 지혜가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으로 앞으로 저와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